네, 259페이지 분계 연습 먼저 하겠습니다. 259쪽. 자, 앞 시간에 이어서 오늘은 분계가 51번부터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51번 문제 볼까요? 당사는 만기 3년 액면금액 1억 원의 사채를 발행하였으며 발행금액은 한국은행 보통예금 계좌로 입금되었다. 유효이자율법에 의한 사채 발행금액은 9,500만 원이다. 이렇군요. 자, 발행과 관련된 회계 처리를 하라는 얘기죠. 그래서 51번은 차변에 보통예금 한국은행으로 9,500만 원이 입금이 되고요. 대변의 사채라고 하는 비유동 부채가 증가하죠. 사채는 언제나 액면가로 회계 처리합니다. 그러면 500만 원의 차이가 발생하죠. 그 500만 원이 사채 할인 발행한 거죠. 그래서 사채 할인 발행 차금으로 500만 원을 기록하는 거죠. 네.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은 이 사채의 차감 계정으로서 발행 시 이 사채의 장부 금액은 9,500만 원이 되는 거죠. 다음 52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2번 문제 보면은요, 사채 100만 원을 발행하면서 발행금액 120만 원은 한국은행 보통예금 계좌로 입금되다. 사채 발행 관련 법무사 수수료 30만 원이 현금으로 지급되었고요. 하나의 전표로 입력하자. 하나의 분계로 해결해라 이런 얘기죠. 자, 그러면 차변에 보통예금 한국은행으로 얼마가 들어왔느냐? 보통예금이 120만 원이 입금됐죠. 120만 원. 자, 그러면 사채의 액면 금액은 얼마냐? 대변의 사채는 사채 100만 원을 발행하면서 발행 금액 120만 원이 입금된 거니까 이 액면 금액이 100만 원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현금으로 지급한 게 있는데 법무사 수수료를 지급했어요. 그러면 대변의 현금이 30만 원이 될 텐데 이 그 사채 발행에 관한 수수료를 우리는 사채 할인 발행의 경우에는 할인 발행 차금에 가산하고 할증 발행을 했다면은 할증 발행 차금에서 차감을 하면 됩니다. 할증 발행을 했네요. 네, 그러면 자, 대변의 현금이 30만 원 나가고요. 그러면 20만 원짜리 20만 원 할증 발행을 했는데 비용이 30만 원 발생하기 때문에 결국에 할인 발행하고 할증 발행은 서로 차감시켜 나가야 돼요. 그래서 이거는 사채를 할인 발행한 결과가 되는 겁니다. 얼마? 10만 원. 네. 자, 수수료를 제외하면은 할증 발행을 했습니다만은 사채 발행 관련해서 수수료가 30만 원이 비용이 발생했습니다. 그러면은 사채를 할증 발행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10만 원만큼 할인 발행한 것이다. 그래서 발행 시 사채의 장부 금액은 9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53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액면금액 5천만 원인 사채 중에 액면금액 2천만 원을 2,033만 원의 한국은행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하여
조기 상환했다. 네. 당사의 다른 사채 및 사채 할인 발행 차금 등 사채 관련 계정 금액은 아무것도 없다 이랬습니다. 자, 우리가 5천만 원짜리 사채 중에서 2천만 원을 갚은 겁니다. 그러면 차변에 비유동 부채인 사채가 액면 금액으로 2천만 원 부채가 감소한 겁니다. 그런데 이걸 갚기 위해서 대변에 자산이 얼마가 감소하냐면 보통 예금 한국은행 자산이 2,033만 원이 감소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사채를 중간에 상환하면서 33만 원만큼을 더 지불했죠. 예, 사채 만기 때까지 이자를 보장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만기 때까지 이자 그냥 미리 줬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차변에 이런 것은 우리가 사채, 상환, 손실, 사채를 상환하면서 발생한 손실로 기록을 합니다. 53번이죠? 우리 처음에 보죠? 사채 상환 손실. 그래서 사채를 중간에 상환했을 때 사채 상환 손실이 발생합니다. 우리가 왜 그러냐면은 그 사채를 만기 때까지 이자를 지급하고 있다가 만기 때 상환을 하면은 요 액면가대로 상환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조기 상환을 했죠. 조기 상환을 하면서 33만 원의 이자를 추가 지급했기 때문에 이것은 사채 상환 손실로 비용 처리합니다. 자, 그 다음에 54번 문제 볼까요? 54번. 사채가 액면 금액이 3천만 원인데 그 중에 1,500만 원 절반이군요. 1,500만 원 상당액을 1,280만 원에 중도 상환하기로 하고 상환 대금은 한국은행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했습니다. 상환일 현재 상각 후 총 사채 할인 발행 차금 잔액은 500만 원이며 다른 사채 발행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자, 이거 아까보다 좀 복잡해졌어요. 자, 액면 금액 3천만 원인데 그 중에 절반, 즉 50%에 해당되는 절반에 해당되는 것을 상환했습니다. 예. 그러면 이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이 500만 원인데 이것도 절반을 상각해야 돼요.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은 사채의 차감 계정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요 500만 원은 이 3천만 원의 차감 계정이었죠. 발행 시점에. 그래서 상환일 현재 상각 후에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이 현재 500만 원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250으로 줄어들어야 됩니다. 자, 어떻게 그러면 줄여야 될까요?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이 차변에 있는 거잖아요. 그럼 대변에 250만 원을 기록해주는 회계 처리를 해주면 되겠죠. 자, 천천히 한번 해볼까요? 우선 차변에서 사채라는 부채가 얼마 감소하냐면 1,500만 원 감소합니다. 부채 감소 1,500. 그렇죠. 자, 대변에 우선 하나 적어보면 보통 예금 한국은행 자산이 이체했기 때문에 상환대금 1,280 총 액면 금액 1,500만 원 상당액을 1,280만 원에 중도 상환하기로 했다. 네, 1,280만 원에 상환하기로 했어요. 네, 1,280만 원. 1,280만 원.
예, 그러면 이제 상환, 아까는 사채 53번에서는 사채 상환 손실이 발생했는데 이번에는 사채 상환 이익이 발생하겠군요. 예, 사채 상환 이익이. 자, 이익이 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왜 아직 알 수가 없느냐면은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을 대변에다가 기록해야 되죠. 500만 원의 절반 250만 원. 자, 그러면 지금 현재 차변이 1500, 대변이 1530입니다. 차변이 30이 부족하죠? 사채 상환 손실이 발생했네요.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을 감안하면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을 상환할 때 요 500만 원 잔액의 50% 여기 3천만 원에 1,500이니까 이 사채 할인 발행 차금 미상각한 것도 절반을 상각해 줘야 돼요. 사채를 중간에 상환하면서. 그래서 이걸 감안하면은 사채 상환 손실이 발생하죠. 30만 원 되겠습니다. 계산 맞나요? 대변 합계 1530 맞죠? 네. 그래서 사채 상환 손실이다. 네. 사채의 중도 상환에 관한 문제 지금 53번, 54번에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재 본문에서는 이런 문제는 다루지 않았었죠? 다음에 55번 문제 볼까요? 55번. 액면금액 2억 원인 사채 중 액면금액 1억 5천을 1억 3,200만 원에 중도 상환하기로 하고 상환대금은 우리은행 앞 당좌수표를 지급했군요. 예, 당좌수표는 현금이죠. 상환일 현재 사채 아니 우리 회사가 당좌수표를 발행했나요? 중도 상환하기로 하고 상환대금은 우리은행 앞 당좌수표로 지급했다. 야, 이 당좌수표의 경우에 당사가 발행을 했는지 타인이 발행한 수표를 지급했는지 이게 분명하지가 않은데, 자, 우리 회사가 발행했다면 당좌예금이고 타인이 발행한 수표를 우리 회사가 보관하고 있다가 지급했다고 한다면 현금이고 그래요. 아시겠죠? 당좌 수표 문제는. 자, 근데 지금 이 문장으로 봐서 우리 회사가 발행한 것 같아요. 우리 회사가. 그러면 당좌 예금으로 하겠습니다. 자, 상환일 현재 사채 할인 발행 차금 잔액은 2천만 원이 있습니다. 주식회사 남산에 다른 사채 발행 금액은 없는 것으로 가정하고 요건하고 직접 비교해라 이겁니다. 자, 그러면 아까는 절반이었는데 이번에는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을 얼마만큼을 상각을 해야 되느냐. 자, 액면가 2억 중에 1억 5천입니다. 그러면은 절반이 넘죠. 그러니까 150 나누기 200 해보면은 75%가 나오죠. 75% 2천만 원의 75%를 상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곱하기 2천만 원 1,500만 원. 그래서 1,500 2천 중에 1,500을 상환할 때 상각을 하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요 내용을 그대로 복사해 가지고 숫자만 바꿔 줄 거예요, 한번. 네. 자, 이게 55번은 어떻게 되느냐? 차변의 사채가 2억 원이고 아니 1억 5천이고 대변의 당좌 예금이 되겠죠. 우리가 수표를 발행했으니까 거래처는 우리은행 당좌 예금에서 1억 3,200만 원이 출금이 되겠죠. 그리고 사채 할인 발행 차금 중에서 1,500만 원을
상각해야 되죠. 1,500만 원을 여기 동그라미 하나 없네요. 네. 자, 그럼 요걸 지워놓고 대변의 합계가 1억 4,700입니다. 1억 4,700. 그러면 차변이 1억 5천이네요. 이거는 사채 상환 손실이 아니군요. 지금 현재 1억 4,700이죠. 300만 원만큼 사채 상환 이익이 발생했습니다. 저기 사채 할인 발행차는 왜 1,500만 원? 네? 왜 1,500이냐고요? 자, 1,500이 되는 이유는요. 자, 액면가 2억 중에서 지금 우리가 이번에 상환하는 게 1억 5천입니다. 그래서 이 1억 5천으로 나눠봤어요. 예. 그러니까 비율이 나오죠. 1억 5천 나누기 2억 하면은 이게 75%를 상환한 겁니다. 75%를 상환했다. 그러므로 여기 사채 할인 발행 차금 잔액 중에서도 75%를 상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2천만 원 곱하기 75% 했더니 1,500만 원. 그래서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이 상각을 할 때는 대변에서 없어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1,500만 원을 넣었다 이겁니다. 그러면 이 경우에는 사채를 상환하면서 이익이 발생한 경우에요. 300만 원만큼. 그래서 54번에서는 사채 상환 손실이 나왔는데 55번에서는 사채 상환 이익 300만 원이 발생한다. 자, 55번. 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다음 56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56번 어떤 문제일까요? 사채 문제 많이 나왔네요. 자, 56번은 당사가 발행한 사채의 액면 금액은 3억 원이고 만기가 2022년 2월 9일이지만 자금 사정의 회복으로 인하여 이중 액면 금액 1억 원의 사채를 금일 중도 상환하기로 하고 상환대금 1억 1천만 원을 전액 우리은행 당좌 수표를 발행하여 지급하다. 상환 전 사채 할증 발행 차금이 있었네요. 1,200만 원. 그러면 사채 할증 발행 차금도 이제 환입을 시켜야죠. 예. 사채 할증 발행 차금은 사채의 가산 계정으로서 이 잔액이 대변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은 차변에 기록해야 됩니다. 얼마를 해야 되느냐? 자, 액면가 3억 중에서 지금 이번에 1억 원을 우리가 중도 상환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몇 프로죠? 3분의 1이죠. 3분의 1. 그래서 우리가 3분의 1로 계산하면 돼요. 그러면 1,200만 원의 3분의 1을 상각을 하면 되겠죠. 그러면 400만 원인가요? 예. 그래서 400만 원을 우리가 환입을 시킨다. 자, 그러면 차변에 사채라고 하는 비유동 부채의 감소가 1억 원이 되겠습니다. 1억 원을 중도 상환했어요. 그러면서 대변에 당좌예금이 우리은행 당좌예금이 얼마가 빠져나가느냐면은 1억 1천만 원이 빠져나갑니다. 그리고 400만 원, 요 1,200만 원 중에서 400만 원을 환입시켜야 됩니다. 자, 사채 할증 발행 차금의 환입은 차변에 와야 되겠죠. 사채 할증 발행 차금이다. 400만.
3분의 1이니까. 자, 차변의 합계가 지금 1억 400, 대변의 합계는 1억 1000만 원입니다. 그러면 사채를 상환하면서 손실이 발생했죠? 사채 상환 손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600만 원만큼 손실이 발생한 것이다. 그러면 차변합계 1억 1000, 대변합계 1억 1000 이렇게 정리가 되는 것이죠. 56번 사채 할 상환 손실 600만 원이 나왔을 것이다. 맞죠? 자, 다음 57번 문제 볼까요? 57번 문제. 자, 다음은 이익잉여금 처분 계산서 내역의 일부입니다. 현금 배당은 2020년 3월 말일에 지급할 예정이다. 처분 확정일에 회계 처리를 하라. 네, 그러면 처분 확정일 당시에는 이 현금 배당을 실시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부채로 미지급 배당금이라는 계정으로 회계 처리하면 돼요. 미지급 배당금이 되고요. 그러면 차변에는 뭐가 되느냐? 차변에는 2월 이익잉여금을 가지고 배당을 하는 거죠. 그래서 자본의 감소 2월 이익잉여금이 됩니다. 자, 근데 현금 배당만 있나요? 아니네. 현금 배당 1000만 원에 주식 배당도 있네요. 자, 주식 배당은 여기 처분 확정인 날 지급하지 않죠. 이거는 미교부 주식 배당금으로 회계 처리합니다. 미교부 주식 배당금. 근데 이건 부채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미교부 주식 배당금은 자본 조정이에요. 자본 조정. 이건 부채가 아니고 위에 있는 미지급 배당금은 부채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것도 있네요. 사업 확장 적립금. 이건 이 계정 과목 그대로 쓰는 거예요. 임의 적립금이기 때문에 이걸 그대로 대변에 이거하고 나란히 대변에 놓으면 돼요. 사업 확장 적립금. 또 있네요. 보니까 이익준비금. 이익준비금이라는 것은 현금 배당의 10분의 1 이상을 적립해야 된다고 하는 그 법정 적립금이죠. 이거 맞죠? 그러니까 그러면 이익준비금 이것도 계정 과목 이거 그대로 쓰는 거예요. 이익준비금 이거는 외부에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 내부에 적립하는 거기 때문에 이 처분 확정일 날 그대로 적립하면 돼요. 바로 그래서 대변에 요거 두 개가 추가가 됩니다. 그러면 대변에 오는 게 네 줄이 되겠네요. 네 줄. 그리고 차변은 하나. 뭐예요? 바로 이익잉여금이죠. 이익잉여금. 근데 요 이익잉여금을 전기에 우리가 처분 확정일이 지금 2020년 2월 28일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2020년 2월 8일에 어떤 이익잉여금을 가지고 이렇게 처분을 하냐면은 전기 2019년도 결산 때 결산 마치고 2월 받은 거. 그래서 전기 재무제표상에 뭐가 돼 있어요? 지금 전산에 2월 이익잉여금이라고 입력되어 있거든요. 그걸 가지고 이렇게 처분하는 거죠. 자,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분계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57번이죠. 차변이 2월 이익잉여금 저거 다 더해볼까요? 3천만 원에다가 4천에다가 4,100만 원이네요. 그리고 대변은 이제 여러 개로 나누어진다 이거죠. 먼저 현금 배당은 미지급 배당금입니다. 이거 여러분 부채라는 거 부채가 증가하고 그 다음에 하나는 주식 배당하는 거죠.
주식 배당은 미교부입니다. 이거는 부채 아닙니다. 자본 조정입니다. 자본 조정. 그래서 2천만 원이죠. 20,000,000,000. 그 다음에 이런 임의적립금 이런 것은 회사에서 그 적립금에 이름을 붙인 그 이름 그대로 쓰면 돼요. 그 이름 그대로. 그래서 임의적립금이기 때문에 사업확장 적립금이라는 그 이름을 그대로 이용해서 개념과목을 만들면 됩니다. 1,000만 원 되겠고요. 그리고 법정 적립금인 이익준비금도 요 개념과목 그대로 쓰는 겁니다. 이익준비금 100만 원 된다는 거죠. 여기에 이익준비금이 100만 원이다. 그래서 차 대변이 합계가 맞는가 한번 보세요. 4,100만 원 딱 맞죠? 네. 처분 확정일 회계 처리 이렇게 하는 거. 57번. 다음 58번 문제는 어떤 문제인가요? 똑같은 문제네요. 자, 58번은 다음은 전기이익 잉여금 처분 계산서 내역이다. 처분 확정일 회계 처리를 하시오. 처분 확정일. 자, 2020년 2월 25일에 2019년의 성과를 가지고 이렇게 처분했다. 달라진 게 뭐냐면 밑에 처분한 것만 있는데 위에 건 아까 57번에서는 근데 지금 요 문제에서는요. 요게 있었다는 거죠. 임의 적립금의 200 배당 평균 적립금이라는 걸 적립을 했었는데 이게 남아가지고 이입시켰다는 거예요. 예, 그러면 2월 이익잉여금을 가지고 배당 평균 적립금이라고 해서 적립을 해 두었는데 이걸 사업을 배당 평균이라는 사업을 하고 나서 750이 남았으니까 다시 어떻게 해요? 2월 이익잉여금으로 다시 들어왔다. 예. 이입이라는 것은요. 쓰고 남은 돈입니다. 그러면 다시 이익잉여금 안에 다시 들어오는 거예요. 이건 감소되는 것이 아니라 이익잉여금이 증가하는 겁니다. 그럼 이익잉여금 요거는 어떻게 돼야 돼요? 대변에 가야죠. 대변에 가야 증가하는 거죠. 요게 하나 있고. 자, 이익준비금은 아까 앞에 문제하고 똑같아요. 대변에 이익준비금. 또 여기 현금 배당, 미지급 배당금, 부채 똑같습니다. 또 주식 배당 500만 원은 미교부 주식 배당금 대변에 이거 자본 조정 똑같습니다. 감채 적립금 이거 임의 적립금으로서 대변에 요 개정 과목 그대로 적립을 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자, 요거는 이제 분계가 두 가지 유형이 있을 것 같은데, 직접 2월 이익잉여금에서 직접 차감해 버리는 방법과 아까 200을 따로 한 건의 전표로 따로 하는 방법이 있어요. 자, 따로 하는 방법으로 일단 한번 해볼게요. 그래야 좀 이해가 더 쉬울 수가 있으니까. 자, 그러니까 요 200은 일단 나중에 별건으로 처리하고 요것만 한 건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57번 차변에 2월 이익잉여금이다 해가지고 저걸 다 더해보는 거예요. 처분액이 1,900만 원이죠. 그래서 1,900만 원 대변은 아까 했던 대로 이익 준비금이 100만 원
그다음에 현금 배당은 미지급 배당금 1,000만 원. 그 다음에 주식 배당은 미교부 주식 배당금이 500만 원. 그리고 감채 적립금이 300만 원. 자, 처분 내역은 이 상태로 하면은 이게 1,900만 원 대변 차변 1,900만 원 딱 맞았죠. 네. 요렇게 하고 그런 다음에 요 위에 있는 거 예. 배당 평균 적립금이라고 하는 거 요 부분을 이입한 것은 별도의 분계를 밑에다 해 줘도 됩니다. 어떻게 이게 차변에 온다 이겁니다. 750만 원. 그리고 대변에는 이익잉여금에다가 증가를 시키는 거예요. 750만 원. 네, 이렇게 두 건으로 해도 되고요. 이걸 한 건으로 하는 방법은 여기 2월 이익잉여금을 1900에서 요 750을 빼면 여기 1250인가가 되죠. 아니 1150. 1150으로 이걸 고치는 방법이 있어요. 이걸 없애버리고. 예. 이걸 한 건에 전표로 할 때는 예, 2월 이익잉여금 1900 감소하고 동시에 750이 증가하니까 이 두 개를 퉁쳐서 예, 1150으로 고치고 이거 없애고 요거는 위로 올리고 하면은 한 건의 전표가 되는 것이죠. 우리 교재에서는 어떻게 이걸 한 건으로 했나요? 예, 여기 몇 번 문제죠? 58번 문제죠. 네. (750) 적고 이거 이중으로 했네요. 대변에 2월 이익잉여금 넣고 예. 예, 이거 두 건으로 한 거나 마찬가지죠. 두 건으로 한 거나 차변에 2월 이익잉여금 넣고 대변에 2월 이익잉여금 넣고 책에서는 이렇게 했습니다. 책에서는 이렇게 했는데 사실은 이거하고 이거는 같은 개정 과목이기 때문에 요 두 개를 퉁쳐서 요거 750 없애고 여기를 750을 뺀 1150으로 이렇게 바꾸면 되는 거죠. 네. 이렇게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익잉여금 처분 계산서를 보고서 우리가 처분 확정일에 회계 처리하는 거, 이런 밑에 있는 거 이제 여러분 어렵지 않죠. 네, 요거 위에 있는 것은 적립금 200이라는 것은 이미 적립했던 것 중에서 남은 게 이제 사업을 하고 나서 남았다는 거예요. 남은 거 어떻게 해요? 다시 돌아와야죠. 예, 그래서 다시 돌아오는 분계가 지금 이거라는 겁니다. 예, 2월 이익잉여금 안에 다시 집어넣는 거예요. 남았으니. 자, 59번 문제는 어떤 문제인가요? 59번 문제 한번 볼까요?
전기분 이익잉여금 처분 계산서대로 주주총회에서 확정을 2월 25일 날 확정이 된 배당액을 지급했다. 원천징수 154만 원을 제외한, 이거 원천징수한 건 예수금이겠죠. 그렇죠? 846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였고 주식 배당 500만 원은 주식을 발행하여 교부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결의한 날은 미지급 배당금과 미교부 주식 배당금으로 처리를 해 두잖아요. 요것을 오늘 다 실시한 거예요. 실시할 때는 요게 반대 방향 차변으로 와야 된다는 것이죠. 자, 이게 지금 실시한 경우죠. 자, 그러면 58번은 아니 59번은 차변에 와야 되는 게 뭐냐? 미지급 배당금이 차변에 와야 되고, 미지급 배당금이 얼마냐 하면은 요 원천징수하고 더해야 되겠네요. 846만 원과 154만 원. 1000만 원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미지급 배당금 부채 감소가 1000만 원이에요. 요건 부채 감소가 되고요. 그 다음에 차변에 미교부 주식 배당금, 요거는 자본 조정인데 자본 조정이 이제 감소해 하는 거죠. 예, 자본 조정이 감소하는 거죠. 500만 원이죠. 자, 그 다음에 그럼 대변은 뭐가 되느냐? 대변은 그 원천징수한 거부터 해볼까요? 원천징수가 예수금이란 말이죠. 우리가 떼어놓았으니까 154만 원 주주들한테 배당 소득에 대한 그 원천징수세율 적용해서 14% 떼놓은 거예요. 그 다음에 1000만 원에 14%면 140인데 왜 154만 원이 되냐면 우리가 그 세금에는 지방 또 세가 있어요. 지방세, 소득세에서 배당소득에 대한 그 일반 세율이 14%인데 또 그 국세에 대한 지방세가 또 10%가 붙어요. 그래서 140 더하기 14만 원 하니까 154만 원. 원천징수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대변에 현금으로 지급했으니까 현금이 8,460,000원이 나갔죠. 그 다음에 이제 주식을 발행했기 때문에 자본금이 증가하는 거죠. 500만 원만큼. 주식을 교부했다 하는 말은 주식을 액면가로 발행했다 이 말입니다. 여기 액면 발행. 주식을 배당할 때는요 액면 발행이에요. 이게 사실은 무상증자잖아요. 주주들한테 돈을 받고 지금 발행한 것이 아니라 무상으로 발행한 거죠. 그 무상으로 발행하는 게 바로 주식 배당이라는 말이죠. 자, 이제 차대변의 합계를 한번 검사해 보면 차변 1500, 대변 이렇게 하면 1000만 원이고 여기 500이니까 1500.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의된 후에 준비 과정을 거쳐서 만약에 2월 주주총회에서 결의가 됐다 그러면 3월 말쯤에 이제 실제로 배당이 일어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오늘 분계 문제는 사채와 그다음에 이 자본거래, 그 주주총회에서 여러 가지 그 처분이 확정된 거에 대한
이익잉여금 처분이 확정된 것에 대한 회계 처리 이런 부분을 주로 해봤습니다. 59번에 예, 예. 메모장 볼수 있을까요? 응? 그 메모장. 메모장이요? 미지급 배당금이 전기의 미지급 배당금이라고 결산 처리를 하는 내용이에요. 아, 전기에 한 것이 아니고 이날 했던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59번 그 앞에 문제에서 보면 결의하는 날 그 이익잉여금 처분 계산서를 보고 우리 회계 처리했잖아요. 그때가 결의하는 날이 바로 이 날이죠. 이 날. 주주총회. 이때 발생했던 거예요. 그것이 이제 실시할 때 지급을 했기 때문에 차변에 와서 없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요거는 미지급 배당은 부채 감소. 요거는 자본의 감소. 자본의 자본 조정이죠. 네. 자, 60번까지 해야 되죠? 네. 60번까지 하고 오늘 분계 연습은 마치겠습니다. 60번까지. 유상증자를 위하여 신주 천주 액면가 10,000원을 한 주당 12,000원에 발행하고 대금은 전액 우리은행 당좌예금 계좌로 입금하였으며 입금 받았다는 얘기죠. 주식 발행과 관련된 법무사 수수료 20만 원은 현금으로 지급되었다. 자, 유상증자 회계 처리 문제죠. 60번 차변에 입금받은 것이 얼마냐면 당좌예금에 우리은행 당좌예금에 얼마가 들어왔나요? 한 주당 12,000원이니까 1,200만 원인가요? 1,200만 원이네요. 들어왔고 대변에 우리가 유상증자를 하면 무조건 대변이 자본금이 와야죠. 액면가로 1,000만 원이네요. 천주에 액면가 10,000원이니까 1,000만 원입니다. 그런데 주식을 발행하면서 법무사 수수료 20만 원을 현금 지급했어요. 그러면 대변의 현금이 20만 원 나가게 되죠. 20만 원 나가게 되죠. 그러면 사변이 1,200, 대변이 1,020만 원이면 180만 원의 차익이 발생하죠. 이것이 바로 뭐냐 하면은 차변에 주식 발행 대변이죠. 대변. 주식 발행 초과금이 된다. 주발초. 그런데 이제 이게 요 발행 시점에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의 잔액이 없을 경우입니다.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이 있었다면 그걸 차감하고 나머지만 주식 발행 초과금이 돼요. 그 말이 없으니까 주식 할인 발행 차금과 주식 발행 초과금은 서로 상계 처리한다는 거 여러분 기억을 해 주십시오. 문제를 그렇게 낼 수 있습니다. 요 시점에 우리 회사의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이 얼마의 잔액이 있다 그러면 그걸 먼저 상계시켜야 돼요. 그래서 지금은 현재는 없으니까 180만 원이 되겠다. 원래 이 수수료가 없었다면 200만 원의 주식 발행 초과금이 발생하는데 수수료는 우리가 별도로 비용 처리를 하는 게 아니라 주식 발행 초과금에서 차감한다. 만약에 할인 발행했을 때는 주식 할인 발행 차금에다가 가산한다. 사채하고 똑같아요. 사채도 사채 발행 비용이 발생했을 때 사채를 할인 발행했다 그러면 사채 할인 발행 차금에다 가산하죠. 그 수수료가 할증 발행했다 그러면 사채 할증 발행 차금에다가 거기서 빼주죠. 차감시키고 주식도 마찬가지로
할증 발행했으면 주식 발행 초과금이라는 개념이 쓰이는데 거기에서 수수료는 여기에서 직접 차감한다. 별도의 수수료 비용으로 처리하지 않는다는 거. 예, 이거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사채와 주식 관련된 분계 연습을 우리가 10개를 해본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우리 61번부터 또 분계 연습을 또 해보도록 하죠. 오늘의 분계 연습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